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최근에 마이크를 바꿔봤더니 현장감이 좀 떨어져서 오늘은 제가 마이크 없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걸로 한번 다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가 뭐해서 오늘은 제가 상급 상급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경희대 입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의 경우에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2학년들의 이제 2022학년도 지금 고3의 경우에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오 르네상스죠. 근데 네오 르네상스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희대가 욕을 많이 먹었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저 역시도 욕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마침 2023학년도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네오 르네상스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학년도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없죠. 사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공부 부담, 학습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은 다른 대학들도 이 네오 르네상스처럼 경희대처럼 수능 최저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힘겨루기죠. 나름대로 그 힘겨루기에서 수능 최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이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꾼다고 발표했으니까 2023학년도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면접 인원이 경희대 이제 바뀌어진 거 보니까 면접 인원이 4배수에서 3배수로 축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 4배수로 모집했던 것을 그냥 3배수로 하겠다. 3배수로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예를 들어 네오 르네상스에서 우수한 학생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해서 안 되면 만약에 모자랐다면 결국 정시로 2월에서 선발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건 요게 이제 가장 큰 변화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입시에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오늘 제가 첫 시간에 학생부 항목별 중요도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라고도 하고 학생부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최근에 한 대학 박사과정에서 박사 받았던 사람이 입학사정관들에게 전국에 있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교과 내신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신 안에는 당연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죠. 이게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아리 활동을 많이 본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러니까 동아리의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무엇을 보느냐. 사실은 이것은 일단 제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5번이 진로 활동, 6번이 독서 활동, 7번이 수상 경력. 특히 이제 수상 경력이 약해진 이유는 아무래도 또 그런 부분이 있죠. 한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이제 보겠다고 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도 약했지만 실제로도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는 데 있어서의 서브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지 주력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이 안중유에서 지금 7번째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 학생의 동아리 활동이나 세특 활동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의 서브 역할을 좀 제대로 넣어준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8번째가 자율활동, 9번째가 봉사활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도 순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어디 뭐 특정한 영역에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학업 성취도를 올리는데 일단 최대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세특 활동이라는 건 결국은 수업 시간 내인데 수업 시간 내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활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행평가 내지는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동아리 활동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동아리 활동에서 중요한 건 꼭 자기네 학과하고 맞춰서 활동하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주로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학생의 역량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역량의 수준의 학생이라면 동아리 활동은 최대한 그 학과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그냥 평이한 거고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뭔가 하고자 하려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학생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간다면 나름대로 뭐라고 하죠? 전공 적합성에 꼭 예를 들어 화학과 가니까 내가 화학 동아리만 한다. 요거가 일반적인 거죠. 그렇지만 반대에 예를 들어 나는 적어도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취미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세특성이 매우 강하게 있는 학생이라면 그게 또 뭐라고 하죠?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보통 우리 취미 활동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도 어찌됐건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스트레스에서 뭔가를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하지? 동아리 활동이라 그래서 꼭 그 학과에만 맞춰서 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거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전공 적합성에 부합한 활동이라고 칠 수도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의 룰을 보자면 거의 같은 유사한 계열 내지는 그런 동아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 다음에 쉽게 눈에 띄는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것을 한다 해서도 결국 그것이 이제 부족한 걸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전공 적합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말로 그야말로 매우 종합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특정 활동을 뭐 더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전체적인 것을 잘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아까 봉사활동이 맨 마지막 번째였잖아요. 이 봉사활동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학생이 어떤 것을 특별히 더 했어야 한다 뭐 이렇게 관점은 아니지만 학생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단추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뭐 탈락되냐 안 탈락되냐 이런 걸로 결정될 수 있는 건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1번부터 교과 내신부터 세특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특에는 당연히 요거는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나머지 활동에서 특별히 내가 부족했다 그래서 뭐 잘못 평가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낮은 점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면에서 평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왜 평소에 학생의 태도나 자세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학생의 태도나 자세가 결국 나머지 것들의 어떤 학생의 역량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든지 인성도 결국 태도나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 또 공부를 잘할 거냐, 못할 거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학생이냐, 아니냐, 역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입학사정관들을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란다. 박사과정을 받는 입학사정관이 다른 입학사정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순위는 이렇게 교과 내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활동, 행특, 진로활동, 독서활동, 수상경력, 자율활동, 봉사활동 순으로 중요도가 매겨지더라 라는 거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도가 이런 거니까 나는 이것은 안 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분명히 세특사항에서 부족했던 것을 자율활동, 아까 여덟 번째로 중요한 여덟 번째인 자율활동에서 이 학생은 이 정도라고 하면 아닌데 세특이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지, 자율활동은 못해도 되고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더 시간 끌면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서 꽤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어찌됐건 중요도 순서가 있고 그 중요도 순서에서 이게 이런 차원이구나 정도, 거기에 평소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 간다면 특별히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 떨어진다거나 내가 또는 이제 학생이 보게 될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내가 탈락될지도 모른다,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그 영역 때문에 떨어졌다? 이게 대학도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학생들은 일단 최상위 학생들이 있고 그 상위 학생들이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정말로 아주 미세한 차이에서 갈려진다는 거죠. 하지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역시 미세한 차이에서 갈라지긴 하지만 문제는 이 바운더리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과 불합격은 매우 미세한 차이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신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또는 출발선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이제 중간 지필고사 봤죠? 중간 지필고사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내 실력 정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과의 경쟁 상태에서의 능력치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다만 여기서 학생이 갖고 있는 자세, 내가 이것을 돌파해 갈 수 있느냐, 그런 도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성적을 올린다면 내가 지금 3등급이 됐든 2등급이 되었든 내가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레벨로 도달해 가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한다면 당연히 내신 1등급 현재 있는 것보다 내신 3등급인 학생이 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내신 성적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처졌을 때 물론 뭐 실망은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실망을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대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도전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거다. 그리고 그 도전 정신이 매우 진지하고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왜 보이잖아요. 아이가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인 매일매일이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어느 뭐 정말 2, 3일 조금 더 했다가 2, 3일 했으니까 나 쉬고 이런 것은 결코 성실한 태도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쏙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좋아지겠지만 원하는 것만큼 좋아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의 실력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도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풀고 또 그 상위권 뭐라고 하죠? 1, 2, 3등급을 위한 대필수 노하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